나중에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 땅을 봤을 때 이 땅의 연면적 이렇게 큰 것일 건데 이 규정이면 안 됩니다. 이걸 해결하고 사셔야 됩니다라는 브리핑을 해야 되겠다. 그때 필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공부할 때 외웠던 사람들은 이게 그 소리구나를 이제 이해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연면적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여기 너비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는데 공장의 경우는 3000 잡았어요. 제가 공장을 지려고 하는데 2800짜리 공장이야. 그러면 이 규정은 3000 이상이 아니잖아요. 2800이면 그때는 노육사점 안 받고 저 원칙대로 그냥 2m 이상만 접하면 되고 4m 너비만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이거? 그리고 그 완전히 맹지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 안 나는 건 아니고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서 만약에 건물 지장이 없다,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 인정이 됐거나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 영해제한 공지가 만약에 있어서 광장, 유원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통행에 지장이 없다 그런 공지가 있다고 인정만 해줬다면 분명히 요 땅에도 요 땅 맹지에서도 허가가 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땅이 아닌 땅 이런 게 정말 좋은 땅인데 이걸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토지 투자의 달인이 되는 거죠. 보자마자 잠깐만 이거 확인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는 뭐냐면 도로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새로 신설했어요. 이쪽에 도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에 건물을 이렇게 하나 지려고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맹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땅을 빌려요. 이렇게 A 땅이고 이게 B 땅이었어. 그래서 A하고 B 땅한테 얘기해서 여기다가 개인 도로 좀 하나 만들어줘. 그래서 여기는 통행하는 데만 쓰는 거야. 통행하는데 그럼 여기 건물 짓고 하려면 통행하는 데 써야 되니까 요 도로를 요 A하고 B한테 이해관계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이거를 도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도로로 지정을 해야 돼. 지정을 하게 되면 이때는 도로관리대장이라는 데다 등재가 돼요. 도로관리대장에 등재가 되면 건축법에서 무조건 허가해 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도로관리대장을 찾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도로관리대장에는 없는데 현황으로만 쓰고 있어요. 이렇게 현황상으로만 도로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문의를 꼭 해라. 그거가 키포인트입니다. 어떤 지자체는 도로로 인정해 주고요. 어떤 지자체는 도로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도로를 만들려면 이해관계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건축위원회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 주죠. 이해관계 동의 없이도 해외에 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동의 얻기가 곤란하죠. 그리고 사실상 도로관계 동의 없이도 해외에 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동의 얻기가 곤란하죠. 그리고 사실상 도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경우다. 이 현황인데 지자체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라고 할게요. 광주광역시에서 조례를 봤더니 조례에 사실상 도로로 현재 쓰고 있는 도로도 도로로 본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도로로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광역시, 광주가 아니라 부산광역시 봤더니 이게 안 써 있어. 그러면 부산에서는 이 건물을 못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건물을 지을 때 토지를 살려고 할 때는 항상 지자체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장기간 통행로로 써왔거나 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근데 폐지를 한다거나 변경할 때 무조건 동의 얻어야 돼.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관련돼 가지고 현재 이런 도로라든지 이건 전부 다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된 도로니까 허가가 낮게 돼 있는데 현황도로의 뜻이 뭐냐면 도로로 이용은 하고 있는데 지적도를 보면 여기 안 나옵니다. 안 나와. 표기가 안 된 도로. 이걸 이제 현황도로라는데 도로 관련된 개발 가능성에 할 때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할 건데 여기는 확실히 도로로 돼 있는데 여기는 현황상 도로 쓴다 해서 현황도로라고 그래요. 그러면 현황도로에도 건축이 되냐? 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일단 저 토지가 가능성 이용 가치가 높냐 낮냐를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황도로, 관습법상도로, 사실상 통로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을까? 이게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어떤 지자체는요, 주민이 20년 이상 사실상 통로로 쓰고 왔다. 이걸 관습법상도로, 관습도로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해관계의 동의 안 받고도 도로로 지자체에서 심의 거쳐서 인정을 해줘요. 그럼 인정받으면 건축허가가 난다는 뜻이야.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아니라는 지자체도 있고 또 지적에 관한 법에 측량수로조사 관한 법에 도로가 아닌데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난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봐서 새로운 건축허가도 가능하다고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도로로 보는 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경에 따라 예를 들어서 현황 쓰는 현황 도로가 그걸 가구수가 5호 이상이라고 했어요. 5호 이상이라면 사유지연도 걔는 관습상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적법상에서 지적도상에는 아무리 봐도 도로가 없어.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어떤 지자체는 5호 그 도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가 도로가 아닌데 여기 A 땅, B 땅 이게 원래 A 땅인 거예요 전체. A 땅인데 이걸 도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라인에 이 사람들이